월요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망고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는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새벽 한 5시까지 이렇게 비가 온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빅베어 같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 곳에서는 눈도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갈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너무나 지나버려가지고 가지 못했고요. 네, 오늘 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안 갈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어제 가려면 갔어야 했는데 그런데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조금 위험할까 말까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시간만 흘러버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기 빅베어는 눈이 또 어마무시하게 내렸다고 합니다. 네, 어제 한 3시부터 3시인가 이제 4시부터 해가 질 무렵부터 계속 해가지고 눈이 내려가지고 어제 새벽 내내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네, 빅베어에 가가지고 눈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오늘 같은 날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빅베어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빅베어에 올라가는 것은 다음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뉴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미국 뉴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선거에 대한 이 중간 선거죠. 네, 중간 선거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어제가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의 날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중간 선거를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치열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번 중간 선거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한 것이 공화당이 엄청나게 큰 표 차이로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나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아마도 지금 이렇게 경제가 나쁜 것,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 것은 지금 이 정당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표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바로 문제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표를 까보니까 예상 외로 민주당이 뭐 어마무시하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화당하고 잘 싸웠다고 하네요. 당연히 이 하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하원 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해가지고 아마도 공화당이 과반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 모든 표가 다 까발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하원 의원은 거의 공화당 쪽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년 만에 다시 공화당이 하원 의원석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지금 이 상 의원은 계속해가지고 표를 까고 있는데 48대 48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누가 과반수가 넘었는지는 모른다고 해요.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상 외로 민주당이 꽤 괜찮게 선전을 했다고 하네요. 원래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레드 웨이브 있지 않습니까? GOP, 리퍼블리칸, 이 공화당이 거의 대부분 휩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이 민주당들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잘 싸웠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를 까보니까 예상보다 이 공화당의 세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 당연히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면서 공화당이 지금 이 하원에서는 과반석을 차지했지만 상원에서는 어쩌면은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중으로 이 상원 의원에서도 누가 이길지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들이 경제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표를 까보니까 당연히 민주주의도 중요하죠. 민주주의가 있어야지만 이 시민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힘을 가진 자들만 힘이 더 세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막아야 하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당에도 좀 많이 표를 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민주당이 다수석이 되든지 이 공화당이 다수
다수석이 되든지 상원 의원에서 어쨌든 간에 대중 수출 규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라는 그런 소리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를 하나,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를 하나, 유크레인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무기 같은 거, 그리고 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마도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아마도 최대 피해자는 공화당이 이제 다수석을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최대 피해자는 유크레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늘은 뉴스에 올라오더라고요. 누가 되든지 간에 유크레인은 잘 도와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97년생 25살의 MZ세대의 하원 의원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대 가장 최저 나이로 이제 하원 의원에 이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플로리다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최연소 하원 의원도 나온 반면에 무슨 레즈비언도 의원에 당선이 되는 곳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느 주에서는 89세인가 89세에 굉장히 노년 의원이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해가지고 95살 95세까지 이 직을 의원직을 계속 연임을 한다고 하네요. 정말 노장의 파워가 대단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공화당에서 이 대선 후보로 올라오고 있는 이 디센티스 있지 않습니까? 이 디센티스가 플로리다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공화당에서는 디센티스랑 그리고 트럼프 이 두 후보가 아마도 대선 후보로 올라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트럼프는 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센티스한테 웬만하면은 대선 후보에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가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공화당한테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대선 출마는 그냥 나 혼자 나가는 게 좋을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센티스한테는 이제 대선 후보에 나오지 말라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밀어준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당선이 되도록 이 트럼프가 밀어준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의원이 당선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입지가 지금 좁아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공화당 안에서도 이 트럼프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제 오는 15일에 자신이 무슨 중대 발표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하원 의원이나 그리고 이 상원 의원에서 아마도 공화당이 모두 다 휩쓸 것으로 그렇게 어제는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뉴스 매체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마도 지금 미국이 경제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공화당이 모두 이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을 휩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밤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막상 표를 이렇게 까보니까 예상외로 굉장히 초접전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뭐 당연히 하원 의원에서는 이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했지만 상원 의원은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화당이 거의 대부분의 석을 차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뭐 48대 48로 초접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보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꽤 흥미로운 밤이군.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또 소리 지르는 장면도 목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렇게 인기가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에 대한 인식도 미국인들한테 요즘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나 극단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미국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정신을 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너무나 극단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을 둘러 쪼개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면서 그냥 나 자신만, 그러니까 이 트럼프 자신만 인기가 많게끔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또 브레인 워시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아무리 트럼프가 브레인 워시를 하더라도 뭐 마가라고 하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원래부터 미국은 great 했습니다. 원래부터 미국은 전 세계 탑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론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트럼프는 이렇게 짓거려 댔죠. 어쨌든 트럼프의 이런 귀에 사탕 발린 말을 이렇게 믿어가지고 어쨌든 트럼프는 지난번에 대통령을 했지만 이제는 안 통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의 입지가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계속 좁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즐거운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따봉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하원 의원은 공화당 쪽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이고 상원 의원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초접전으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하원에서 이제 다수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가지고 좀 가시밭길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하원 의원에서는 이 공화당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도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도 이번에 이렇게 좀 파워가 조금 꺾이면서 이제 다음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곧 트럼프가 15일에 또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뭐 당연히 모두 다 예상을 하겠지만 과연 어떤 중대 발표를 하는지 잘 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어떤 행보로 가는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바람에는 트럼프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새로운 좀 젊은 사람이 좀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이 디센티스라는 이 플로리다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뭐 40 몇 살이라고 하거든요. 40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또 젊은 사람 아닙니까? 트럼프보다 나이가 반이나 적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화당 후보로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뉴섬 주지사가 어쩌면은 대선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오늘 중으로 아마도 이 상원 의원에서 누가 다수석을 차지할지 나올 것 같으니까 내일 뉴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또 다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이 로또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파워볼. 이 파워볼 로또가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큰 금액의 로또 당첨금이 있은 적이 없었다고 해요. 자그마치 $2 빌리언 라고 합니다. $2 빌리언. 한국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20억 달러입니다. 20억 달러. 20억 달러고, 그리고 그것을 또 한국 돈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은 2조 8천억 원이라고 해요. 2조 8천억 원. 2조요. 2조.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그런데 이
금액이 단 한 사람한테 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아마도 당첨자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파워볼 넘버가 10번이고 그리고 이 5번 찍는 이 넘버가 10번이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네, 미국을 통틀어가지고 단 한 명만 이렇게 뽑혔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단 한 명이 이 20억 달러, 2빌리언 달러를 모두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을 전역을 통틀어가지고 이 뽑힌 사람은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LA 말이죠. 네, 알타데나라는 곳에서 어느 한 자동차 샵에서, 오토샵에서 로또를 팔았나봐요. 거기서 당첨이 돼가지고 엄청납니다. 이 오토샵의 이 주인이 나와가지고 아시다시피 이 로또를 해가지고 이 1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리테일러도 돈을 받거든요. 그 리테일러 100만 달러 받았고요. 네, 이 오토샵 100만 달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샵에서 로또를 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2빌리언 달러, 2빌리언 달러를 모두 독차지하게 됐네요. 야, 제가 3주 전부터 제가 이 꿈을 좋은 거 꿔가지고 계속 제가 이 파워볼을 샀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주 전이 아닌가? 1, 2주 전인가? 어쨌든 간에 파워볼이 뭐 역대급으로 지금 뭐 굉장히 당첨금이 높아졌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쯤 제가 엄청나게 좋은 꿈을 꿨거든요. 바로 황금 똥을 누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똥을 아주 힘차게 쌌는데 똥이 막 이따시만하게 엄청나게 길다란 황금 똥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로또 각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때 딱 때마침 뉴스에 파워볼이 역대급으로 지금 당첨금이 올라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가가지고 이 파워볼을 계속 샀는데 야, 파워볼에 날린 돈만 50달러가 넘습니다. 50달러가 넘는데 단 하나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말 그대로 황금 똥꿈이었지 않아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아깝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꿈은 아주 기똥찬 거를 꿨는데 야, 그게 또 로또로 이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고요. 어쨌든 로또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10불씩 사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냥 2장만 사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4달러씩만 사야 되겠어요. 괜히 50달러 날려가지고 50달러면은 저희 가족 이제 밖에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싼 외식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아깝습니다. 50달러 이제 생돈 날린 거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로또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보네요. 요번 계기로 말이죠. 어쨌든 완전히 갸 부럽고요. LA에서 당첨이 된 단 한 명 갸 부럽습니다. 갸 부럽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 시티에 있는 어느 한 학교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어느 한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여기에 수영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있었던 무슨 수영 수업이었나 보죠. 수영을 하고 있었던 6살짜리 아이가 익사를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학교 부주의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이 넘도록 이 아이의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시간 뒤에 연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늦게 이 부모님이 자신의 이 아이가 사망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나 말이 되냐,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면은 바로 연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멕시코 시티에서 또 말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 시티 이 시장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냐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 학교 내에서도 이렇게 좀 큰일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은 학교 책임인데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고 하면서 책임을 계속 떠넘겼다고 하네요.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야 하는 게 2시간이나 늦어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상 좀 큰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는데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죠. 한국에서 일어났었던 이태원 참사, 이 참사 이 희생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156명
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나왔는데, 네, 이 이태원 참사에서도 분명한 이 잘못을 잘 가려가지고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잘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팔 있지 않습니까? 네팔에서 어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뭐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가지고 지진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 골이 있지 않습니까? ring of fire, 이곳에서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이곳에서 전 세계 지진이 거의 대부분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진이 오히려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하면은 커다란 지진이 한 번에 이렇게 몰릴 게 분산돼서 이렇게 지진이 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은 거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진이 자주 난다고 하면은 이 큰 지진은 안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도도 해보게 되고요. 그런 바람이고요. 특히 여기 샌앤드레아스 있지 않습니까? LA 지역에 있는 대지진, 제발 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중간선거를 하고 있으면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아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만간 이 CPI 있지 않습니까? 이 물가지수가 이제 나오는데, 이 물가지수 나오는 것을 앞두고 지금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는 전체 직원의 13%나 되는 11,000명의 직원을 해고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나게 많은 직원을 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페이스북이 이제 창시가 된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해고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해고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저커버그 있지 않습니까? 이 마크 저커버그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슬픈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아시다시피 이 메타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71% 폭락을 했습니다. 71%가 남은 게 아니라 71%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고점 대비를 해가지고 29%만 남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시총도 어마무시하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 마크 저커버거의 재산도 어마무시하게 줄어들면서, 원래는 이 마크 저커버거가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10대 부자 안에서 밀려났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페이스북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메타라는 기업이 정말로 이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가지고 정말 예전에 그 페이스북의 명성을 되찾을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트위터를 이제 프리덤 오브 스피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권리장정 이 제1조항인 이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좀 더 느슨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다 말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뒤로부터 트위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음모론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지난 대선이 사기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대선 사기론이 올라오게 되면서 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항의하라 라고 이렇게 또 트럼프 지지자들, 이런 음모론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또 이렇게 저번 대선이 사기다라고 이런 음모론이 또 퍼지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좀 불을 붙인 게가 되겠죠. 불을 이렇게 조금 붙이면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고 합니다. 항의를 하라. 뭐 정부한테 항의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라.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바이든이 된 거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개 짜증 나고요. 트럼프는 제발 좀 입 좀 다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빨리 이 트럼프의 입지가 좁아 들어가지고 공화당 내에서도 제발 좀 이 힘이 좀 하나도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좀 공화당에서도
더 제대로 된 사람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자금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테슬라의 주식 거의 40억 달러어치를 팔아 제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440억 달러인가? 네, 그거를 이제 이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테슬라 주식 40억 달러어치나 팔아 제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식이 계속해서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점 대비를 해가지고 이 테슬라의 주식이 반토막 이상이나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일론 머스크의 자산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자산 역시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 또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많이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냐면은 테슬라에서 또 테슬라 자동차를 리콜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테슬라 자동차 4만여 대 정도를 이 스티어링 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티어링 휠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리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테슬라 주식 안 그래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한 것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데 더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디즈니가 이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죠. 넷플릭스 같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디즈니 플러스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지난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적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디즈니의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스트리밍 시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과열됐거든요. 그리고 이 스트리밍 시장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 있지 않습니까? 이 넷플릭스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 굉장히 싼 멤버십 제도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7달러 99인가? 이 한 달에 굉장히 싼 멤버십 제도를 내놓으면서 이제 광고를 시청을 해야지만 이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원래 가격의 절반 가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계속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르다라고 하면서 지금 넷플릭스에서는 스포츠 중계 있지 않습니까? 이 스포츠를 라이브로 중계를 하는 것을 지금 이 서비스를 하려고 접촉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넷플릭스에서도 나중에는 스포츠 라이브로 보는 거 이런 서비스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이렇게 계속 시행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이 경제가 계속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자 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상황까지 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생산자 물가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문제였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 이 CPI, 이 그냥 소비자 물가도 높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지금 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후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는 어쩌면은 디플레이션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서 디플레이션까지 맞는다고 하면은 중국 경제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중국이 어떤 길로 나아갈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이 거래 시장인 FTX라는 곳에서 이곳에서 유동성 문제가 야기가 돼가지고 이곳에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뱅크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저장을 해두고 있었던 돈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모두 다 빼는 것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FTX라는 이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는 이 거래소에서 아마도 돈이 좀 모자른 것 같다, 유동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자마자 사람들이 모두 다 어제는 이곳에서 돈을 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10% 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아마도 공화당이 이 하원에서는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이기고 그리고 이 상원에서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공화당이 좀 많이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에서 세력을 좀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아마도 이 심리적인 안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금 있으면서 주식시장은 앞으로는 조금 오를 것 같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어마켓 오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침체기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염두해 주시고 투자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게 좋기는 좋죠. 어쨌든 투자는 자신의 금액으로 자신의 판단 하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시장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2,0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1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들 수는 9,96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 총수는 109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별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해가지고 낮은 수치로 유지가 되면서 잘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잘하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 한 초쯤에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은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또 7만 명에 이어가지고 8만 명 이상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본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서 겨울이 다가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뭐 4,000명 나왔다, 5,000명 나왔다, 6,000명 나왔다, 7,000명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어제는 또 8,000명을 넘겼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광저우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광저우가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많은 곳인데 이곳이 지금 락다운에 들어가게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에 맞춰가지고 아마도 봉쇄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천들이 이렇게 생산이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 LA 패션 디스트릭트 이 자바 시장에서 일을 했었을 때 중국 천을 가장 많이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싸니까 거기서 이제 가장 싸게 천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천을 가장 많이 썼었는데 그런데 이 중국 천 이 매니팩처링 하는 게 아마도 멈출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 뉴스가 이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자바에서 일했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국에서 천을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늦어진다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일했었을 때 같이 미국에서 이렇게 매니팩처링 하는 사람들은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데드라인이 있어요. 보내줘야 하는 물건을 보내줘야 하는 그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 데드라인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 엄청난 손해거든요. 나중에 또 천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천도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패션 인더스트리는 좀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색상 같은 거나 뭐 프린트 같은 거나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나중에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청 같은 거 힘들 것 같다, 매니팩처링이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니까 예전에 제가 자바 시장에서 일을 했었던 게 갑자기 뇌리로 마구마구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좀 괴로웠었던 그런 일들이 마구 스쳐 지나갑니다. 저도 예전에 무슨 일을 잡아가지고 천을 시켰는데 중국에서 천이 안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천을 그냥 내가 모두 다 떠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에서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해가지고 중국에서만 이 경제가 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 공장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도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에서 락다운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슬로우하다고 하면은, 중국이 이렇게 좀 멈춘다고 하면은 이렇게 미국까지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웬만하면은 미국에서도 모든 것을 다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리쇼어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도 웬만하면은 미국에서 모두 만들고 이게 또 국가 안보에 국한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굉장히 또 필요한 물건들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중요한 것들은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다 이렇게 들어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리쇼어링 아시죠? 리쇼어링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중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뒤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59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러시아에서 이 헤르손을 점령을 하고 있는 이 군대를 철수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요. 헤르손에서 드디어 철수를 하라고 군대들 철수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고요. 아마도 조만간 이 헤르손을 모두 다 장악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유크레인에서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도네츠크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또 교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하고 러시아하고 교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교전에서 이 해군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해군들 4일 만에 300여 명 정도가 전사를 완전히 전멸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 있는 이 훈련소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있는 이 훈련소들에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푸틴 물러가라, 지금 푸틴이 한테 좀 반기를 드는 그런 훈련장들도 지금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삐걱삐걱 거리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빨리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 푸틴을 먼저 좀 몰아내는 게 러시아가 살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었던 이 헤르손 있지 않습니까? 이 헤르손에서 고위 관리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고위 관리직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빨리 너네들 러시아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남의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정말 어이없기가 짝이 없고요. 빨리 더 이상 인명피해 내지 말고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크레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랑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베이스는 너네들이 지금 빼앗은 땅들 모두 다 돌려주고 그리고 피해 보상을 해야지만 우리가 협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유크레인에서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미국에서도 지금 조금씩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무기도 대주고 그리고 이 돈으로 이 재정적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유크레인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웬만하면은 빨리 러시아랑 협정을 해가지고 전쟁 좀 끝마치는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유크레인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빼앗긴 땅들 모두 되찾기 전까지는 협상은 없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유크레인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신의 땅들, 엄청나게 많은 땅들 있지 않습니까? 4개 주나 지금 빼앗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땅을 되찾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쇼펜 있지 않습니까? 영화 배우 이 쇼펜이 이 유크레인에 가가지고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거든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면서 자신이 받은 이 오스카상 있지 않습니까? 오스카상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가지고 가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 오스카상을 건네주면서 나중에 전쟁을 이긴 뒤에 내 집인 이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와가지고 이 오스카상을 좀 갖다 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쇼펜이라는 이 영화 배우는 전쟁이 시작을 하자마자 유크레인에 넘어가가지고 이 전쟁의 참혹함을 다큐멘터리로 생생하게 찍었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나중에 이 다큐멘터리가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이 다큐멘터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푸틴의 또 똘마니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 푸틴의 똘마니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징집을 했었을 때 이제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울면서 이거 뭐 하는 거냐, 왜 징집을 하냐, 왜 내 아들이 끌려가야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푸틴의 똘마니들 중에 한 명이 이런 망언을 쏟아냈다고 하네요. 너네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산을 한다고 하면은, 아들이 많다고 하면은 한두 명 정도 징집되는 거 덜 슬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출산을 많이 하라라고 이렇게 망언을 쏟아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푸틴이 한 게 더 과거입니다. 푸틴은 이 자신의 똘마니한테 훈장을 수여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그 나물의 그 밥이죠. 말도 안 되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또라이한테 이런 훈장까지 수여를 했다고 하니까 푸틴의 정신적 세계는 알만하고요. 완전 지금 정신이 헷가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 전쟁, 쓸모없는 전쟁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쓸데없이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젊은이들이 이 푸틴 때문에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크레인은 당연히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의 억류가 되었었던 이 여자 미국 농구 스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 농구 미국 스타가 결국에는 구치소에서 지금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대마초를 이렇게 소지를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전쟁 전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전쟁 전에 붙잡혔다가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전쟁이 일어난 뒤에 판결을 받았는데 법정 최고형인 10년이라고 하거든요. 10년이 최고형인데 10년형에서 6개월 빠진 9년 6개월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여자 농구 스타는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옮겨져 가지고 아마도 9년 동안 거기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남의 나라 갈 때 왜 마약 같은 거 가지고 가가지고 이런 난리를 만드는지 정말 어이가 없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남의 나라 여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괜히 갔다가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관해 가지고는 절대로 뭐 봐주는 게 없거든요. 남의 나라 사람이든 뭐든 간에 마약에 관해서 막 사형시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아편 전쟁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좀 심하게 좀 타격을 입은 게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마약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철저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남의 나라 갈 때는 이런 마약 같은 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이 마리화나가 미국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